한국전쟁 미스테리. 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습니다. 그동안 괴담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괴담 같은 괴담이 나와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일기를 다 읽고 쓸 때까지 괴담 이야기는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전쟁 일기장 총 11권 플러스 한국전쟁이 끝나고 무장공비 토벌 등의 일기장이 15권이니까 괴담 플러스 흥미로운 이야기를 쓴다면 오늘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인 1964년까지 군인이란 직업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무장공비 토벌에 투입되셨다고 하니 한국전쟁이란 뼈아픈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할아버지를 보며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최종 전역 당시 계급은 소령이었고 당시 상급에서 전쟁 경험과 무장공비 토벌 등 현장 경험이 많으니 승낙만 한다면 즉시 진급을 시키는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진급하면 정치계와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전역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참 군인이시다. 또한 당시 군대 내에 비밀 결사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회의를 느낀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설마 하나회? 맞네? 그중 하나가 하나회였고 할아버지는 비육사, 즉 전쟁 시 일반 병사로 정집되어 영관급이 된 케이스라 하나회가 아닌 현장 경험이 있는 비밀 조직에 입단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 후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할아버지가 당연히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부로 산 줄 알았는데 아니셔서 놀랐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 50%, 할아버지께 들은 내용 50% 비중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1년 0월 0일 강원도 땡땡으로 옮기자마자 민간인이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부탁이라는 것을 듣고 난 뒤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처조카가 만삭이라 피난이 어려워 음식 등과 함께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죄책감에 돌아와 보니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 처조카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삭의 임산부가 죽으면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 따로 묘를 써줘야 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통에 소대장에게 이야기하니 의무병과 나 땡땡일병이 잠깐 가서 돕고 오라고 했다. 너무 가기 싫었지만 별 수 있겠는가. 현장은 너무 참혹했고 시신 또한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빨리 끝내고 가자는 생각에 민간인들을 도와 서둘렀다.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꺼내 어미 옆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복귀하였다. 땡땡일병은 아무 말이 없었다. 1951년 0월 0일 며칠째 헛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은 나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땡땡일병, 땡땡의무병이었다. 근데 듣는 것은 모두 똑같았다. 아저씨, 내 아기 좀 주세요. 앞이 안 보여요. 애기는 저렇게 우는데. 그때 그 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있었다. 아니, 못 본 척,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지 무서웠기 때문이다. 1951년 0월 0일 오늘은 새벽 정찰을 나갔다 왔다. 안개가 심하게 생겨나고 보름달이 그런 안개 속을 드문드문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산과 들녘을 오고 가며 정찰을 하니 온몸이 지쳐만 갔다. 그런데 정찰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폐허가 돼버린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소대장은 그 마을까지 돌아보고 복귀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소대장을 따라 이동했다. 너무 조용했다. 무서웠다. 마을에 도착 후 정찰을 시작하였을 때 땡땡일병이 나의 허리춤을 당기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땡땡일병은 넋이 나간 채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람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데 안개가 점점 옅어지며 그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훼손된 채 우리를 바라만 보던 존재. 그때 그 모습을 어찌 표현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다른 동료들이 나와 땡땡일병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내려쳤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나와 땡땡일병을 계속 부르고 흔들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으로 미동조차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들었다. 내가 보이나 보네. 1951년 0월 0일 땡땡일병의 안색이 회색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꿈에 나타난 그이의 모습은 온몸이 불에 그을리고 얼굴은 처참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섬뜩한 말만을 한다는 것인데 내 아이 좀 찾아줘. 내 아기 못 찾으면 너 죽일 거야. 사실 그 어미가 나의 꿈에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예전 괴인을 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후인놈과 같은 결정을 할 것만 같았다. 난 그저 소대장, 중대장에게 땡땡일병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 후송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할 뿐이었다. 1951년 0월 0일
고비다. 나의 몸과 정신도 미쳐가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되면 제발 나 자신을 죽여달라며 인민군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매번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최근 포로를 잡고 신문을 하던 중 포로 하나가 나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한 민족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시오? 나 자신도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이지만 이것은 도통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는 거 그대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내 고향이 원래 경기도 땡땡이었는데 잘못된 이념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어. 지금까지 나로 인해 나의 동료라고 하는 작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점들 내 정중히 사죄하니 나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말되 군법에 맞게 처리해 주시오. 지금까지 생포한 포로 중 가장 멀쩡했고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전부 진실로 느껴졌다. 1951년 0월 0일. 어쩌지? 도통 답을 못 찾겠다. 그때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을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후방으로 후송을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한참을 혼이 났다. 미치고 펄쩍 뛸 것만 같았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중사 하나가 내게 조심히 말을 꺼냈다. 중대장에게 했던 말이 진짜냐며 물었고 난 펄쩍 뛰며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며 방법을 하나 알려주었다. 아기와 어미를 하나의 묘로 합장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합장을 하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였다. 이미 부대 이동을 하고 난 뒤라 합장을 하려면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제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로 이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인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하늘이 알고 도와준 것인지 미군과 합동작전으로 땡땡고지 탈환 작전을 했는데 그 땡땡고지 넘어가 바로 그 마을이더라고. 땡땡고지 탈환을 하고 그 마을까지 다시 찾은 거야. 알고 보니 우리는 다른 작전으로 부대 이동을 했는데 부대 이동을 하면서 그곳을 땡땡 부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중공군한테 밀리면서 미군이랑 우리 부대가 같이 들어가서 다시 찾은 거였어. 그리고 처음 나랑 같이 민간인을 도왔던 의무병 땡땡 일병이 삽을 들고 그것을 찾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이와 그 어미의 시신이 썩지도 않고 처음 묻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 우리는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고 의무병이 나 땡땡 일병의 따귀를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고는 다시 수습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보다 더 보기 좋게 봉분을 만들어서 합장을 해줬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간단한 차례를 지내주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그 어미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는데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고는 뒤돌아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 참 야속하기도 하지.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나라가 어지러워 맞이한 비극을 위로라도 해줬을 텐데. 어렵게 찾은 무서운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데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열심히 찾고 있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서 도토리님의 한국전쟁 미스테리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이 한국전쟁 미스테리 이야기는 언제 봐도 전쟁의 참상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되게 보면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 시점. 이번에는 괴담이 아닌 전쟁에 대한 참혹함 등을 적어볼까 합니다. 원래 이런 내용은 업로드할 생각은 없었는데 몇몇 분들이 상상력 카페 메시지로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 속 한국전쟁의 내용을 일부라도 써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에 대해 아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도 교과서적 전쟁 내용이 아닌 참전용사 시점의 전쟁에 대해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며칠 고민 후 괴담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도 좋지만 한국전쟁 일기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대에서 전쟁을 직접 경험해본 분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님 혹은 고령분들이시기에 전쟁이라는 참혹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지금의 한국이 있게 해준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써봅니다. 1950년 0월 0일. 지금 나의 감정을 어찌 표현하겠는가. 남편 일은 젊은 안악은 자식들을 출세시키겠노라 억척같이 살았지만 큰아들은 북녘의 사람들에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둘째 아들은 전장에 끌려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막내 아들은 철없는 어린 놈이요 어린 딸들은 피난 가는 아내에게 집만 될 것이 확실했다. 부디 자식을 버려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을 테니 나의 어머니 부디 살아주십시오. 살아서 내 살아 돌아가면 따뜻한 보리밥을 차려주세요.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고 내가 그리운 만큼 더 잘 떵떵거리며 살아주십시오. 처음 군인에게 끌려 열차에 오를 때 살아간다면 논과 땅 5마지기, 죽으면 반 10마지기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못 돌아간다면 그 땅들 꼭 팔아 편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아마 돌아가기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동료가 살아있는 채로 불타 죽는 걸 봤습니다. 죽어가며 어머니를 외치더군요. 그 친구를 살리지 못하고 지켜만 본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이제 고작 19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온몸에 불이 붙어 살려달라는 말과 어머니를 외치며 죽었어야 할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그리 될까봐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뼈마디가 뒤틀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요? 그리 자비롭다는 부처님은 저희를 버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1951년 영월 0일 전쟁 발발 초기 처음 전쟁터에 투입되었을 때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들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시신 일부들이었다. 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땅의 습기와 함께 올라오는 것, 금방이라도 젊은 남성을 혼절시켜버릴 것만 같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들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중대장은 인민군을 잡고 계급장을 떼서오면 물과 밥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꼭 총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강제 징집이 아닌 전쟁 전부터 국군으로 있던 최땡땡 일병, 김땡땡 상병, 이땡땡 중사는 물을 먹지 못해 죽었다. 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는 두 눈을 까디집고 죽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그 두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버렸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들이 죽고 반나절도 안 돼서 흐르는 작은 실개국을 찾았다는 거다. 반나절만 버텼다면 그들은 살았을 것이다. 1951년 영월 0일 나무와 바위 위에 주인 잃은 살점과 피, 창자가 걸렸다. 나 자신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반나절도 안 돼 그것들은 까마귀의 잔치상이 돼버릴 것이다. 내가 왜 여기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포탄 한 방에 손바닥만한 살점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휘날리는 모습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보는 지금 모두 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1951년 영월 0일 땡땡아사가 전투가 끝나고 잘려버린 자신의 팔을 들고 복귀했다. 아니, 뜯겨 나갔다는 표현이 맞다. 그의 표정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림 속 사람 표정보다 못했다. 그는 의무병에게 그 팔을 던지고는 당장 붙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그 자신도 알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참혹하다 진짜. 1951년 영월 0일 적막함 속에 핑핑거리는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잠시 뒤 사람들은 개성을 지른다. 이것이 백린탄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거나 살아남은 사람만이 알 것이다. 백린탄의 피해를 볼 바에 스스로가 머리에 총을 쏘는 게 낫다는 것을. 오늘 부대 이동 중 무전이 날라왔다. 땡땡고지와 주변 지역에 대량의 백린탄이 투하됐다며 전투 혹은 이동 중인 부대가 있다면 주의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동 경로를 약간 수정하여 이동했다. 그리고 백린에 의해 살점이 타들어가며 개성을 지르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찢으려 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만약 백린이 살을 녹이고 있는 국군이 있을 때 가망이 없으면 구조가 아닌 편하게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무언의 약속이 있다. 1951년 영월 0일 전투가 끝나면 전사자의 소지품을 챙긴다.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총과 탄, 수류탄 등 그 다음이 그들 품속에 있던 가족에게 가지 못한 편지 등이다. 어제도 전투 후 전사자들의 소지품을 챙기던 중 경땡땡 상병이란 이름의 동료 가슴 주머니에서 가족에게 보낼 편지가 나왔다. 일면식은 적은 편이지만 얼굴은 낯이 익은 사람이다. 다행히 시신이나 편지의 훼손 정도는 적었다. 편지의 첫 시작은 나의 아버지였다. 이 편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내겠노라 다짐했다. 아버지, 저 땡땡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탄과 포탄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말고 가족들 잘 보살펴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제가 태어날 때 천지신명께 무사히 태어나게 해달라며 빌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 기도 덕분에 천지신명께서 보살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사히 돌아갈 테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건강부터 챙겨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1951년 영월 0일 이땡땡 일병 이제 20살이 된 친구다. 오늘 포탄의 파편에 턱이 날아갔다. 아니, 턱이 박살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살아는 있지만 턱을 없애버리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후송을 하지 못했다. 의무병들은 그들 의무 천막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의 턱과 혀를 도려냈다. 혀를 그대로 둔다 한들 이미 그것은 뭉개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는 너무 잘생긴 친구였다. 미군들과 견주어도 전혀 못난 점이 없는 그야말로 신수가 훤한 친구였고 전쟁 전에는 대학교 진학을 앞둔 총명받는 인재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란 비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인재 한 명을 잃는 순간이었다. 1951년 영월 0일
드디어 우리의 울분이 터졌다. 지금까지 죽어나간 우리의 동료들, 생각만 해도 뼈가 시릴 정도의 서글픈 죽음들이었다. 어차피 땡땡고지 너머에 있는 자들은 소수의 인원이 최후의 저항 중이었다. 새벽 2개의 분대가 적진을 들어갔고 인민군 간부들의 머리를 잘라왔다. 인민군의 머리를 들고 돌아온 그들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돌아온 뒤 몇 마디만을 하고 해산했다. 살아있는 순간 가장 고통스럽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다른 놈들은 산채로 소각 처리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수색조 편성을 하였다. 나 또한 수색조에 편성이 되었고 그곳을 수색하며 나아갔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1951년 0월 0일. 아버지, 이 글은 아버지께 전달되지 못할 글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몇 해 전 그 고생을 하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김유정 작가 같은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의 동료들이 외마디 비명 없이 폭사하는 것을 보고 총탄에 쓰러지고 수사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죽는 것이 아닌 나의 어머니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볼 정도의 불구가 될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앞장서서 먼 길 떠나는 불효자가 될까 무섭습니다. 아버지, 뼈마디가 아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1951년 0월 0일.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장땡땡 일병의 부인이 찾아온 곳이다. 부인의 배는 남산만한 만삭이었다. 처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다. 어찌된 것인지 확인해보니 장땡땡 일병이 입대하기 전 그의 부모님이 하나 있는 아들이 혹여 전쟁에서 못 돌아올까봐 급하게 혼례를 시켰던 것이고 보름간의 신혼생활 후 입대를 했다는 것이다. 장땡땡 일병이 전사하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인데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무튼 장땡땡 일병의 아내는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혹여 자신의 아이가 아비의 얼굴도 못 본 채 자랄까 하는 걱정에 이른 새벽에 무작정 짐을 싸고 출발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어찌 알았냐고 물어보니 결혼 때 큰 돈 주고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온갖 수소문을 하였고 징집되었을 때 장땡땡 일병이 땡사단에서 훈련만 받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까지 오는 길에 만나는 국군에게 땡사단의 행방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간혹 인민군을 만날 때면 그 만삭의 몸으로 썩어가는 시신안으로 파고들어 시체 흉내를 내기도 했고 운이 좋아 민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민군을 만난 날도 있었는데 그때는 인민군들이 그녀를 만삭의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몸이 무거울 텐데 고생이라며 보리밥과 감자, 고구마를 주고는 군용 트럭에 태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조심스러웠다. 인민 부역자로 간주하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전쟁터에서 만삭의 임산부가 자신의 남편을 찾아오는 것만큼 기적이 또 있을까? 중대장은 장일병의 아내를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돌아가던 중 사망이라도 한다면. 고심 끝에 출산 후 몸조리가 끝날 때까지 둘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임시천막을 만들어주고 미군에게 부탁하며 보급품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죽음만이 즐비하던 곳에 새 생명이 태어날 축복이 피어나는 날이었다. 1951년 0월 0일. 장땡땡 일병의 아내가 출산했다. 장땡땡 일병의 아내가 이곳에 오고 이틀 만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들만 즐비한 전쟁터에서 아기를 받아본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천만다행인 것은 며칠째 전투가 없는 상태였기에 일부 사병들이 자진해서 인근 마을에서 산파 혹은 아녀자를 데려오겠다고 건의를 했고 중대장은 허락했다. 3시간쯤 지났을까 중년의 여성 3명이 왔고 모든 이들의 염원 아래 출산을 도왔다. 그리고 반나절 뒤 장땡땡 일병은 두 아들을 품에 안았다. 와, 쌍둥이야? 와... 장땡땡 일병의 아내도 건강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갈 수 없었다. 5일 뒤 부대 이동을 해야 하니 민간인은 모두 내보내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 중대장은 미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951년 0월 0일. 장일병의 아내는 출산 후 4일 뒤 미군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갔다. 그때 출산을 도왔던 아녀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장일병이 전사했다. 꼭 보름만의 일이었다. 어찌 축복과 비극이 이렇게 발생하는가. 자신의 두 아들을 안아보고 직접 이름을 지어줬으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장일병의 아내를 데리러 왔던 미군 중 한 명이 소식을 들었다며 기적과 같은 소식에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장일병과 두 아들, 아내 이렇게 4명의 가족을 근처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줬다. 하지만 장일병은 시신조차 건질 수가 없었다. 그의 살점과 창자가 주변을 물들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1951년 0월 0일.
너무 힘들었다. 꼬박 이틀 동안 이루어진 전투가 인민군의 후퇴로 일단락되었다. 막사로 돌아와 나의 몸에 물을 쏟아부었다. 핏물이 땅바닥을 적셨다. 인민군의 후퇴를 최종 확인 후 부상자 수습을 하던 중 목숨줄이 붙어있는 인민군을 봤다. 하지만 그는 가망이 없었다. 오른쪽 옆구리가 터져 창자가 쏟아져 나와 있었다. 근데 어찌 살아있는 것인가?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죽여달라며 나지막하게 부탁을 했다. 그의 머리에 총을 쐈다. 그리고 눈을 뜬 채 쓰러졌다. 내가 사람이 맞을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내가 과연 인간이 맞는가 말이다. 일단 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추가 내용을 올리겠지만 일단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님 화이팅 하면서 한국전쟁 이야기, 참전군인 시점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참혹하다. 그냥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치솟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까지 된 게 이런 엄청난 희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더 뭔가 중요하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 시점 마지막. 오늘도 저번처럼 한국전쟁 상황이 담긴 글을 짧게나마 써볼까 합니다. 공포썰이 아닌 보통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입니다. 저번에 쓰고 난 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짧게 추가로 써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951년 0월 0일 죽다 살아났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걸까? 내가 있는 분대를 포함해 2개 분대가 작전을 나갔다. 하지만 작전이란 말이 무색하게 반나절 만에 포위되고 말았다. 어느 정도의 적이면 병력 손실을 고려하고 후퇴하겠지만 대대급의 숫자였다. 간부들은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부에 무전을 했고 그 무전을 들으며 항전과 함께 우린 마지막을 받아들였다. 여긴 오소리 대량 포격 요청 인민군에게 포위되어 탈출할 수가 없다. 현재 좌표 땡땡땡땡 현재 오소리 좌표다. 이 좌표를 중심으로 대규모 포격 요청 이후 교신 없음. 여기서 적과 함께 소멸하겠다. 마지막으로 북진 통일을 요청. 이후 대규모 포격이 이루어졌지만 포격과 함께 유엔군이 들어와 우리를 구출했다. 와, 기적이다. 부대 복귀 후 부상자를 제외한 생존자는 별다른 지침 없이 해산했지만 당시 무전을 했던 간부는 무모했다며 한동안 야단을 들었다. 유엔군은 터키군이었고 당시 우리의 무전을 듣게 되어 우리 북쪽 부대에 포격은 하되 자신들이 구출 작전을 할 테니 허가해달라는 무전을 넣었다고 했다. 국군은 부탁했고 그렇게 나를 비롯한 전우들이 살 수 있었다. 우린 탈출 후 알았다. 국군 2개 포병대대, 미군의 전략 폭격기, 기타 UN 3개 포병대대에 집중 포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위 포격은 15시간 풀로 이루어졌고 땡땡고지를 비롯한 주변 지형이 나지막한 언덕이 될 정도의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 0월 0일 인근 산속을 정찰하던 중 작은 사찰에 노승을 만났다. 피난을 가지 않는 이유를 듣고 믿음이 가기 전까지는 인민군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노승은 이미 자신은 늙을 대로 노인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호부랑 노승이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을 가는 것은 우습지 않냐며 이곳에 남아 힘없는 백성이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부처에게 빌려고 한다며 백성을 위한 부처라면 자신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잠시 뒤 우리는 스님께 부탁을 드렸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국군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잠깐의 고민 후 알았다는 말을 하셨고 스님과 잠깐의 잡담을 하고 철수를 했다. 그런데 반나절 뒤 스님은 삽을 들고 우리의 주둔지를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인사를 하시고는 전사한 동료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한참을 연부를 외우시곤 땅을 파서 그 동료들의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을 일절 거절하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몸을 이끌고 한참 동안 가면을 만들었다. 1951년 0월 0일 민간인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피난민들과는 달리 이유 모를 여유가 느껴졌다. 지나가던 피난민 한 명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다. 그리고는 혹시 인민군을 받는지 물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길 인민군을 받고 인민군들은 피난민에게 남측 군인들과 자신들이 만나게 되면 난리 날 테니 어서 피난들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무언가 이상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인민군은 우리를 괴뢰군으로 칭하며 분노를 표했고 피난민들에게도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나절 뒤 정찰팀에게 인민군 2개 소대급이 포착됐다는 무전이 왔고 무장 후 그곳을 급습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광경에 모두 놀랐다. 인민군들은 총과 수류탄을 땅에 던지고 모두 땅에 엎드린 채 투항을 해버린 것이다. 전투 없이 엉겁결에 포로를 잡았다. 그들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내 체계나 사기는 높은 곳은 높지만 아닌 곳은 아이들 군인놀이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2가지 이유가
다 투항의 이유였고 그들은 남조선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그 후에도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면 자진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민주주의로 사상이 바뀐 인원은 국군에 흡수가 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1952년 0월 0일 너무 힘들다. 보급이 무한 지연되고 있다. 물과 천지에 널린 풀을 끓인 풀죽만으로 배를 채우는 것도 한참이다. 과연 이것만을 먹고 힘을 쓸 수 있을까? 산짐승이라도 보인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실수인 척 총을 쏴 잡겠지만 그 흔한 까마귀도 보이지를 않는다. 거친 풀줄기는 아무리 끓여도 목구멍부터 아릴 정도로 속살들을 긁으며 내려가고 그들은 소화도 안 된다. 살고 싶다. 1952년 0월 0일 많은 이들이 죽었다. 이젠 새로운 신병이 와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름을 기억하고 난 뒤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그만큼 고달픈 기억은 없을 거다. 며칠 전 전투에서 땡땡병장은 이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고는 수류탄 몇 개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적군과 함께 산화하였다. 다만 중대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서글픈 부탁을 할 뿐이었다. 많은 이를 죽이고 손과 가슴이 살겨린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여기 있는 이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제발 살아다오. 백두산에 태극기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대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비참한 세상, 걱정 속에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가족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는가? 나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미를 돌볼 것이다. 나는 두 동생을 땡땡고지 전투에서 잃었다. 하지만 고향 땅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살아다오. 간곡히 부탁한다. 글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상상력 파이팅 하면서 한국전쟁 마지막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도토리님하고 이제 채팅이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요걸로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시즌 1 편이 마무리가 이제 된 걸로 얘기를 주셨었는데 도토리님께서 보시고 이 할아버님의 일기를 봤을 때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면은 제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달이 된다면 할아버님께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덕분에 후손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